자, 우리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평균의 검정인데 앞에 단일 집단이라 붙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에 의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집단의 모평균의 검정이란 타이틀로 붙여 있고요. 우리 추정 부분에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정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눴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있으면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없으면 그때는 뭐요? T 분포를 이용해서 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검정 부분에서도 그것과 유사하게 두 가지로 분류돼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처음 모평균에 대한 검정 부분은 모집단의 평균 값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하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기무가설, 그래서 뮤제로는 어떤 정해진 값, 상수를 의미합니다. 이 낫 자체가 붙어 있는 것은.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 건데, 모집단의 평균인 뮤에 대한 검정에서는 당연히 표본 평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하면, 기지의 모분산, 알려져 있는 모분산, 그 다음에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 크기가 n인 임의 표본, 그러니까 확률 표본이죠. 거기, 그러니까 독립성이 보장받아진 거야. 그 다음에 동일 분포. 이런 상태에서의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 그대로 유지하고,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 n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표준화한 것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무가설 하에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under h not equal mu equal mu zero, 이 표현을 쓰는데, 기무가설을 전제된 가정하에서 이론 전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 전개가 끝까지 타당성 있게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가설을 설정한, 즉 그렇게 가정한 것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때 기무가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부터 이제 실제적인 계산은 under h not, 그러니까 under h not, 기무가설 하에서의 전제되어 있는 값들에 대한 걸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거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가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자, 앞에서 봤던 기무가설 하에서니까 테스트 스태티스틱, 검정 통계량 및 통계량의 값은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됐고, 낫으로 이제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뮤가 더 이상 변수의 개념이 아니라 고정된 값, 뮤 이퀄 뮤제로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값을 보는 거니까 이와 같이 Z낫은 하나의 값이 돼요. 검정 통계량의 값이죠.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우리가 해당하는 기각 영역에 있는지 채택 영역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값을 잘 보면 우리가 전제되어 있는 뮤가 뮤 제로라고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표본과 가지고 봤었을 때 이 둘의 차이가 가까이 있을까, 멀리 있을까, 또는 차이가 크게 있을 것인가, 마이너스 있을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한결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표준 정규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와 같이 Z-2분의 알파, Z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 Z의 마이너스 알파보다도 큰 확률이 1-알파, Z의 알파보다도 작은 확률이 1-알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대입가설이 뮤가 뮤제로가 아닌 양측 검정에서의 기각 영역은 이렇게 돼요. 어떤 기각 기준값보다도 크거나 작은 쪽에 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대립가설을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기각 영역의 설정이 달라지는데요. 양측 검정인 것은 양쪽으로 벌어지는 쪽이에요. 자, 우리가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건 언제냐면, 우리가 기무가설 뮤 이퀄 뮤제로란 전제하에서의 검정 통계량 값이 이것인데, 이 값이 생각보다 0보다 너무 크든지 너무 작든지 하다는 얘기는 이 둘의 차이가 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검정 통계량인 XM 바에 대한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대립 기무가설로 설정되어 있는 이 참값인 뮤제로라고 하기에는 멀다는 얘기죠. 이 값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형태가 양쪽 면적이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되는 지점들이니까 바로 양측 검정의 기각 영역은 Z2분의 알파보다 이 값이 크면, 또 요 값보다도 작으면에 대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 좌단측 검정의 형태를 보면, 좌단측 검정이니까 뮤가 뮤제로 작다의 개념인 거니까 어느 값보다 작다죠. 자, 그래서 이 값이 0보다도 훨씬 더 작다고 한다면
우리의 검정 통계량의 값인 얘보다도 훨씬 더 작다는 얘기죠. 얘가 뮤제로가 훨씬 더 XM 바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값 갖고 얘랑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작은 데서 발생을 해야 돼요. 이 G0의 값이.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작은 쪽, 이쪽에서 기각량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쪽이 채택량이 되고. 자, 반대로 상단측, 우단측인 경우에는 이 값이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는 XM 바가 뮤제로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값보다도 더 큰 데 있다. XM 바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 기각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양측 검정인 경우 이렇게 해서 양쪽의 기각 영역이 형성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크든지 너무 작든지 하던 얘기고, 자단측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 쪽이면 기억하는 것이고, 우단측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크면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 자단측, 우단측 일대에 따른 기각 영역에 대한 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모분산이 알려진 경우에 모집단의 평균인 뮤에 대한 검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테이블화 시키면 아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기무가설과 검정 통계량을 결정하고 가설 검정하는 절차를 요약해 놓으면 편할 거예요. 자, 기무가설은 항상 우리가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계에서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가설을 기무가설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기무가설은 항상 모집단의 평균값이 얼마일 것이다. 이거예요. 대립가설은 좀 있다가 검정 통계량은 모분산이 알려진 경우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이 폼을 써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형태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형태이고 지금 표현은 Z-낫이라고 해서 요것이 설정된 이유에 대한 거니까 검정 통계량의 값이 결정된 겁니다. 이 우리의 형태가. 자, 가설 검정은 대립 가설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대립 가설 형태. 자, 대립 가설의 형태 어떻게 잡느냐? 문제에서 실험자가 뭐보다도 큰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상단측 검정이 될 것이고요. 무엇인가보다 작은 데 관심이 있다. 하단측이 되는 것이고 무슨 값보다도 크거나 작은 쪽에 관심이 있다면 양측 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대립 가설에 따라서 기각 영역이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립 가설이면 어떤 주어진 기각 기준값보다도 큰 쪽에 있다면 그건 얘를 기억한다는 거죠. 요걸. 큰 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값이 요것보다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보 가지고는 얘라고 하기는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Z알파보다도 큰 쪽에 있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단측이면 어떤 기준값보다 작을 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G알파보다도 G0가 작을 때 기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측 검정이면 절대치가 벌어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치 값이 Z2분의 알파보다도 크면 양쪽 면적이 합해서 알파가 돼야 되니까 이런 절차로 하게 되면 우리가 된다. 그래서 모분산이 알려진 경우에 모평균 뮤에 대한 검정법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의 검정 통계량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가설의 기각력을 설정하는, 즉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사이트 이름을 붙여서 정규분포를 이용했다. 그래서 정규분포 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T분포를 이용한 검정이면 T검정 뭐 이런 용어를 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 자, 모집단 임의의 분포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가 n이 대표본의 경우에 임의의 분포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중심간 정리 때문에 우리 이 Z 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의 검정 통계량과 이에 따른 기각 영역은 위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공정온도 100도씨에 생산하는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센 정도가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분산이 4죠.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이 공정온도를 변화를 줘서 제품을 생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씨까지 끌어올리지 말고 뭐 99에서도 생산해 볼 수 있고 또는 더 높이에서도 생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정온도 변화, 낮은 데서만 했는지 높은 데서 했는지 그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공정온도를 변화해서 제품을 생산해 봤더니 표준 편차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이런 전제가 좀 깔려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표준 편차는 이걸 좀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그젬플도 모분산이 알려진 경우로 제안을 했죠. 그래서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2로서 전제되어 있는 것을 좀 언급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표준 편차는 변함이 없었지만 평균적인 센 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 보여서 우리가 표본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온도 변화 하에서 생산된 제품 20개를 임의로 추출했어요. 임의로니까 독립성을 보장받는 거고 같은 데서 뽑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 분포도 보장. 그래서 확률 표본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품들이 강도를 측정해서 봤더니 이런 결과가 왔어요. 표본 평균 20개에 대한 평균이죠. 62가 나왔어요. 단위는 중요한 거 아닌데 기존에 6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표본을 했더니 6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가 좀 증가된 면이 있죠. 이만큼 변화가 생겼어요. 어쨌거나 그랬을 때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공정온도가 변화한 상태에서 뽑혔는데 기존엔 60이었는데 센 정도가 62로 2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평균 강도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거를 5% 내에서 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상의 문장의 뜻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62 정도 됐으니까 좋아졌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지금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크다, 작다 한쪽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강도, 평균 강도가 변화가 생겼다면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것은 유의 수준 5% 하에서 양측 검정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됩니다. 자,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상단측, 하단측을 하는 그것에 대한 판단 근거는 주어진 문장상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자, 가설 설정이죠. 60이다. 대립가설은 60이 아니다라는 거죠.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관심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알파는 0.05를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G 2분의 알파, 양쪽 검정이니까 2분의 알파 값을 쓰잖아요. 그래서 G 0.05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찾아왔던 대로 1.9에 해서 0.975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0.025니까 누적이 0.975라는 얘기죠. 그래서 0.975에 되는 Z값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1.96인 거 많은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럼 검정 통계량은 우리 이와 같이 시그마 루트 n 분의 어떻게 돼요? xn 바 마이너스 뮤 제로. 그래서 여기다가 60도 대입하고 62도 대입하고 여기 60이죠. 이거 60이 대입하고 시그마 2라는 거 대입하고 n 20 대입하고 하는 검정 통계량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기각 영역은 우리 검정 통계량 값이 기각 기준 값인 1.96보다도 더 크든지 작든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검정 통계량 값은 여기다가 다 놓고 계산했더니 4.477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각 기준 값 1.96보다도 훨씬 더 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기무가설을 기억하죠. 즉, 이 값이 우리가 이걸 좀 지워보고 볼게요. 자, 이 값이 지금 4.77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6이라는 것보다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의 값을 가지고 얘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큰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무가설인 얘를 받아들이는 데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돼요. 자,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을 채택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해석을 해야죠. 이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통계적 용어로서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너의 판단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의 판단이 이렇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거는 뭐냐면 평균 강도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품의 강도는 공정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평균 강도가 달라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다고 할 수 있다 정도로 합니다. 어디서? 유의 수준 0.5% 하에서는. 아니, 0.05. 그러니까 5% 하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적 결정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단언하지 않아요. 왜? 틀릴 수 있는 유의 수준이 5%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판단한 근거에서 5% 정도는 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들으시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통계적 결정은. 그래서 평균 강도가 달라졌는지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를 물었는데 5% 하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5% 하에서 달라진다라고 할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확정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 모분선을 모르는 경우예요. 모르는 경우에 대한 형태는 n이 충분히 크고 모분선 모르면 세타를 s로 대체해서 이때도 xn 반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표본의 경우는 우리 뭘 쓰느냐? 중심극한 정리를 써서 정규분포 검정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 검정을 실시를 해요. 그런데 C가 만약에 모르는 상태이면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르지만 n이 작은 경우는 이때는 정규분포를 쓸 수가 없어요. 정규분포 즉 n이 작으니까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없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중심극한 정리의 개념을 위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대체했던 만들었던 T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 모집단에서 추출된 크기가 n인데 보통 30보다 작은 이런 표본을 이미 추출한 검정 통계량은 이와 같은 형태가 T분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 부분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소표본인 경우, 그래서 대표본, 소표본이라는 용어를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요. 이때는 T 통계량을 적용해서 앞에서 설명한 검정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로 만들어 보면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 모평균 뮤에 대한 검정법에서 우리 기무가설 이렇게 되고요. 대립가설 양측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측이면 그에 맞게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이죠. T 검정 통계량이 이와 같은 T 값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1-알파다 라는 개념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똑같은 개념에서 양측일 땐 양쪽으로 벌어졌을 때, 양쪽으로 벌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실제 표본에 의한 값하고 가정된 값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큰 대로 있든 작은 대로 있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값 가지고는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각량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단측이면 큰 쪽에, 하단측이면 작은 쪽에 이렇게 이제 기각량이 형성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만들어 보면 기무가설 똑같아요.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일 것이다. 자, 검정 통계량, T 통계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X바 마이너스 뮤제로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 그래서 자유도 N-1짜리의 T 분포를 하게 되죠. 자, 이때 상단측이면 이와 같은 값보다도 큰 쪽에 기각량이 형성되는 거죠. 기각되려면 이 값 자체가 생각보다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우리의 값보다도 우리의 표본에 의한 값이 전제되어 있는 값과 차이가 꽤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영역의 기준값이 T알파 N-1이 되는 것이고요. 하단측이면 대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값에 마이너스만 붙인 거로 되는 거죠. 양측이면 절대치가 2분의 알파점에 대한 형태. 그래서 양쪽 면적이 알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또 볼게요.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 모평균 뮤에 대한 검정 방법이 이그젬플이에요. 자, 어느 담배 제조회사에서 새로 개발된 담배 타르란 함량의 평균이 4mg 미만이라고 주장을 해요. 타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보다 적게 나오게 만들었다라고 개발했다라고 이제 홍보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 주장이 사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5개의 담배를 랜덤하게 추출해요. 랜덤하게 추출했으니까 독립성도 보장받고 같은 데서 뽑힌 거라는 전제를 깔고 하죠. 그래서 IID, 확률 표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5개 된 평균을 냈더니 3.90이에요. 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4mg이라고 했는데 4mg 미만이라고 했는데 3.90이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표준 편차가 0.14를 나왔습니다. 25개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그랬을 때 이걸 보고 담배 제조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유의수 5%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자, 4mg 미만이라고 주장했는데 표본을 했더니 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보다도 더 적게 나왔으니까 우리 회사 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통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지. 자,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분포에 대한 얘기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자, 주장이 뭐냐면 4mg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측이냐 단측이냐. 근데 양측이 아니죠. 뭐보다 작기를 원하는 형태야. 그러니까 단측이에요. 근데 뭐보다 작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단측 개념이죠. 자, 그래서 가설 설정은 담배에 포함된 탈의 평균이 4mg 미만인 걸 관심인 거니까 대립가설은 이렇게 돼요. 기무가설은 무조건 H 이퀄 뮤 4죠. H 나 이퀄. 자, 이거보다 작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좌단측, 하단측 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검정 유의 수준은 알파로 정해졌으니까 그건 뭐 따로 따질 거 없고요. 검정 통계량하고 분포의 값에 대한 개념은 기무가설화해서 우리가 쓰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구한 값을 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57이라는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T 분포인 걸 알죠? 그리고 25개의 샘플을 얻었으니까 자유도가 하나 준 24짜리예요. 자유도가 24인 T 분포에서의 문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유의 수준 0.05에서 자유도 24인 형태의 T 분포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24에 0.05니까 좌측 검정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내 면적이 0.05가 되게끔 된 이 포인트를 찾아야 되죠. 분유수 함수값. 그래서 찾았더니 누적 확률이 0.95인 거. 즉 우리가 T 분포에서는 0.5보다 작은 확률 분포표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쪽 부분, 우리는 지금 여기가 5%가 되는 요걸 찾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쪽에서 이쪽이 0.05 면적이 되는 요 포인트를 찾아서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찾았더니 누적 확률이 0.95인 거죠. 그래서 그 값이 1.7 하나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1.7 하나하나 형태보다도 결국 마이너스의 값을 작은 확률이 0.5가 되는 거예요. 0.05가. 그렇기 때문에 기각 기준값이 마이너스 1.7 하나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7 하나하나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검정 통계량 값이 마이너스 3.57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각 영역은 우리의 검정 통계량의 값인 이 T-낫이 마이너스 1.7 하나하나보다 작은 영역이 기각 기준값, 기각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무가설하에서 이런 정도 하에서 4를 대입한 형태에 대한 계산이잖아요. 그런 하에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5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각 영역에 포함되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합니다. 자,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는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립가설, 탈의 함량은 4mg 미만이다라고 하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효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5% 유수준 하에서 새로운 담배에 포함된 탈의 평균이 4mg 미만이라는 담배에서의 주장은 타당하다. 끝내지 말고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유연성 있게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검정 부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남은 게 뭐겠어요? 모 분산, 모 비율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정 부분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